영어의 understand, 이 understand는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under와 stand의 합성어죠. 밑에 서다. 무언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생각이 없거나 사실 한 번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은 그저 번지르르한 수사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낮춰 마음을 닦는 사람과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염려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귀찮고 성가신 사람, 둘 다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 꼴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서로를 돕는 자만이 온전한 인간이란 믿음으로 오늘은 이해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돌아봅니다. 8월 12일 금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day I Will Understand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 님이 웅디 오늘은 햇볕이 쨍쨍해요. 수해복구 장소에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청소 중이시겠죠? 기약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시민분들 힘내세요.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진 못하겠지만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다시 또 복구에 박차를 가해야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현실님은 오프닝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제 있었던 이런저런 어떤 소란스러운 일들, 뉴스에서 목격했던 안타까운 일들, 어이없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코멘트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속 풀고 싶을 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와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에 머리카락 안 붙었는데요? 그래요? 붙어 있었나? 그래요? 아니 저기 서정아님께서 희애님 얼굴에 머리카락 떼주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 붙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뭐 이렇게 딱이 맞은 사람처럼. 마치 그 옛날 그 마징가제트 쇠돌이처럼. 모르죠? 아니 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 이제 이렇게 그 김숙님이 옛날에 깻잎 머리 이렇게 바람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비슷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게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 최대한 서둘러 달라라고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게 이게 이미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대형마트 반값 치킨의 비밀입니다. 제가 어제 설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내가 할 얘기 2개 있네. 뭐예요? 어제 희애 씨가 막 갈 때 희씨 소리 지르면서 내일 반값 치킨 얘기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나가더라고. 두 번째, 어제 반값 치킨이 그 유명한 거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당. 그래서 뭐 어제부터 배달도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앱을 막 깔고 막 했는데 품절. 그쵸. 사실 배달까지 시작하면 가격 저렴한데. 양을 좀 넉넉하게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죠? 맞아요. 이 이제 당땡 치킨, 당당 치킨 한번 얘기할게요. 당당 치킨이 이렇게까지 저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얼마였죠? 6,990원이요. 한 마리에. 네. 이야. 정말 저렴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남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양념도 7,990원.
근데 그렇게 해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쪽에서는. 그래요. 네, 근데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냥 치킨 프랜차이즈랑. 그리고 이 H마트가 판매하는 게 당당치킨, 당땡치킨이잖아요. 네. 근데 요 마트뿐만 아니라 L마트에서도 한통치킨이라고 1.5마리의 분량 한통치킨 15,800원에 내놨고요. 아, 엘마트면은 그 이전에 네. 통큰 치킨? 롯땡치킨. 통큰 치킨으로 한동안 한 보름 붐이 동안 예, 보름 동안 나왔다가 결국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 뭐였지? 거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맞아요. 자영업자 다 그렇죠. 말라 죽인다. 너희들이 소상공인을 다 죽이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여론이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뭐라고 하냐.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응 마트는 또 지난 7월부터는 5분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9,98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란 옷 입고 있는 그 마트. 예. 네, 거기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마트들이 사실 반값도 안 되는 이런 치킨들을 내놓으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한 10,000원 싼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뭐 배달비까지 3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6,900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하니까 이건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의문이 무슨 들긴 일인가.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이게 치킨 프랜차이즈랑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만 좀 한번 네, 들어봅시다. 예. 이게 비결이 바로 구매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구매력? 네, 마트 치킨에서 치킨을 튀길 때 쓰는 닭이 8호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8호 크기의 치킨 닭인데 이게 9일 기준으로 가격이 4,244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마트들은 요것보다도 더 싸게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랑 우리가 요만큼은 사줄 테니까 더 저렴하게 달라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떼오는 게 보통은 더 저렴하게 3,600원에서 5,000원대 이렇게 떼온대요. 그래요.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일단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되잖아요. 본사에 내야지. 네, 그리고 뭐 이제 유통 이런 거 이동하는 그런 돈까지 다 해가지고 떼오는 것만 5,100원에서 6,000원 정도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닭 얘기만 했을 때. 가맹점 주 입장에서 얘기한 맞아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 주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 본사와 비교를 해야겠지. 그렇죠. 근데 예. 일단 알려진 거는 본사 건 알려져 있지 않고.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이 더 훨씬 사실 더 싸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일단 언론에 알려진 거는 가맹점주 기준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나기는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닭 자체를 싸게 들여온다. 가맹점주 분들보다야 당연히 싸게 들어가겠죠. 네, 마트에. 그렇긴 하죠. 하지만 마트에서 지금 그 방위담회로 들어오는 것과 그 본사, 각 가맹점에 닭을 제공하는 그 본사들이 방위담회를 가져오는 것과 과연 가격 차이가 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랑 치킨 파우더 같은 주요 재료에서도 구매력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뭐 비땡 치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올리브유를 쓴다. 뭐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치킨 프랜차이즈마다 쓰는 그 식용유의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고급화를 하는데 이 마트 치킨들은 그냥 일반 식용유를 쓴대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올리브유 그게 2만 원인가요? 2만 원대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 26,000원 가격에서 2만 원이 기름값인 거네?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나? 뭐 6,990원이랑 비교한다면. 올리브유가 비싼 거구나. 그렇죠. 올리브유 뭐 어떤 곳은 또 해바라기 씨유 쓴다고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에서 식용유도 고급화를 하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물티슈도 주고 치킨무도 주고 이렇게 잡다하게 따라오는 게 많아요. 안 줘도 치킨 되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줘도 되는데. 근데 그런 가격까지 어쨌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치킨 파우더도 어쨌든 마트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때울 수 있다라고 마트 측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치킨무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냥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트 치킨에서는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차이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런 면에서 저렴한 치킨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마트들은 이제 비결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반값 치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일단은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아, 맛을 못 따라온다. 네, 그렇죠. 뭐 하다못해 식용유의 종류 자체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맛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롯땡 치킨이 예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 이거 소상공인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라는 얘기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열흘 만에 판매가 중단됐었잖아요. 예,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중단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아무리 롯땡 치킨 등등 마트 치킨들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치킨 프랜차이즈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게 그 서로 팔리는 그 양이요. 다르죠.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치킨 프랜차이즈가 훨씬 많이 팔리고요. 네,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로 막대한 양이 팔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왜 우리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마트에서 우리 저 마트 초밥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마트에서 초밥 싸게 팔죠. 우리 줄 서서 그거 사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초밥집 사장님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아, 그건 아니죠. 망하지 않았죠.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타겟팅이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비땡치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된대요. 영업이익률이 30%면은 애플 정도거든요. 어우, 상당하네요. 예, 치킨으로 30% 벌 수 있으면 참 어마어마하다. 대단한 장사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괜히 저희 공적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치킨 2만 원 너무 싸다. 3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괜히 역으로 본인의 그 가맹점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반땡 치킨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뭐 월 100마리 이상의 주문을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래서 타겟팅 자체가 다르고 특히나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옳고 그르다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래요. 네. 그 엘마트에서 나온다는 그 치킨 같은 경우는 아까 네. 1.5마리? 아, 네 맞아요. 그 한 마리씩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운 좋으면은 닭다리가 5개씩 들어가요. 뽑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지. 어머. 대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닭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닭가슴살만? 그렇지. 그거는 내가 다리 5개 걸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마치 보장은 복권처럼. 보장은 없지만 뽑기 같은 즐거움. 아, 그렇죠. 우리 닭 얘기 아니라 시간 너무 많이 네네. 갔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35억 원에 낙찰된 우주복인데요. 어이구. 스피드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요즘에 아트테크가 뜨고 있어요. 이 아트테크라는 게 예술이랑 재테크를 합친 말이거든요. 예술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일정 기간 소유를 해가지고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인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매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최대 경매사라고 불리는 소더비에서 네. 여기서 엄청난 물건이 나왔는데 바로 버즈 올더린의 어이구. 우주복이랑 볼펜이 나온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우주복이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팔린 겁니다. 달에 입고 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박이네. 심지어 볼펜도 그냥 볼펜이 아니고요. 음. 사실 예전에 닐 암스트롱이랑 처음에 달을 찾았을 때 네. 달에 갇힐 뻔했대요. 이륙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근데 이때 바로 이 올드린의 볼펜을 스위치 틈 사이로 밀어 넣어가지고 달을 우주선을 이륙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또 드라마가 있다 보니까 네. 더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볼펜은 심지어 가격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쩌면 우주복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심지어 공룡 화석이 경매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르고사우루스의 화석 60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79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예. 이게 미국에서는 사유지에서 발견된 화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가지고 화석도 경매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화석까지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술과 재테크를 합쳐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지? 예술품을 아트테크. 그러니까 아트테크. 네. 이게 뭐라고요? 아까 네, 예술품 소유해가지고 우리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이 아트테크.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해주신 우주복. 그렇죠. 경매. 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조했어요. 여러분 다 드렸습니다. 두 번 강조해 버렸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선정답 네.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볼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그것입니다. 우리 손예 씨가 네. 무슨 전문가죠?
재테크? 재테크 네. 경제 전문가죠. 그렇죠. 우리 경제 재테크 관련 용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말로 예술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뭐라고 할까요? 1번 식테크, 2번 리셀테크, 3번 아트테크. 오늘은 선정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어우.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 앵콜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트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점 ART래요. 그래 점이 붙어 있어가지고 ART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RT의 슬픈 얼굴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우리말 캠페인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여러분 모듬회가 아니라 모둠회, 모듬이 아니라 모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퀴즈 정답 3번 아트테크였습니다. 선정답자 이현영님, 김갑숙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홍민아님 3번 아트테크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선정답을 도전을 했었는데 번호가 틀렸네요. 시간 알바하는데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지웅 씨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옹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허리를 삐끗하면 어떡해. 충분히 쉬면서 완전히 완치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안타깝네요. 우리 홍민아님, 박한수님, 565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자, 오늘 난세에 가는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발음이 요즘 자꾸 하나씩 씹히네요.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주제 가운데서 오늘의 당첨자는 문득 생각나는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명곡을 골라달라고 하신 7777님이에요. 자, 우리 7777 뒷자리 번호 쓰시는 분께는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문득 생각나는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명곡 또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된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옥냥이들의 간웅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진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영희님께서 네, 옹디 지난주에 간지 씨랑 드라이브 잘 하셨나요? 운전 실력이 어떻던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했죠 드라이브. 김간지 씨의 운전 실력은 네,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다. 오, 아주 훌륭하다. 우리 제한 속도 80km 구간에서 네, 거의 한 30km 정도로 아예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이제 모범적인 이제 거짓말을 80km 구간에서 30km는 아니고 한 뭐 60km. 그리고 차가 막히면은 80km 구간에서 60km 달리는 건 잘하는 거죠. 네, 속도를 못 냈었죠. 이제 웅디 집 가는 쪽은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어서. 그렇죠. 네. 그 비 오는 동안은 차 안 몰았죠? 네, 비 오는 동안 몰지 안 마세요. 몰았습니다. 네, 몰지 마세요. 왜죠? 너무 위험해서? 그럴 것 같아. 에어컨은 좀 어떻게 고치셨어요? 에어컨이 또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진 않았어요. 에어컨이 유명무실해. 이게 진짜 좀 난감했던 게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웅디랑 이제 끝나고 같이 한번 이제 가려고 제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예. 갑자기 에어컨이 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였나요? 네, 원래는 잘 됐었는데. 예. 근데 또 다음 날에 또 몰라보니까 예. 다음 날은 또 에어컨 되게 시원했거든요. 예. 사람을 가리나 보네. 사람을 가리네 이게. 게다가 네. 우리 또 이제 간지 씨의 차가 네. 이게 틴팅이 안 돼 있어요.
그쵸. 예, 네. 튼튼이 안 돼 있어서 예, 오른쪽 팔이 탔더라고요. 아이 뭐 그거 탔다고 뭘 타? 무슨 한 시간 타놓고서 타면은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뜨거웠잖아요. 아 뜨겁긴 한데 그리고 그 틴팅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그게 거슬려요. 아 맞다. 네. 제가 그 안 쓰는 블랙박스 갖다 드린다 그랬는데 좀 주십시오. 네. 제가 깜빡했네요. 네. 뭐 다음 주에 주시면은 네. 언제 감사히 갖다 드리지? 받겠습니다. 오늘 뭐 끝나고 어디 가요? 집에 가는데 오늘. 오늘 그 같이? 네. 그러면은 이따가 받아가세요. 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0202님이 베테랑 드라이버가 됐을 우리 간지님 첫차 초코보는 비 피해 없이 괜찮나요? 하셨는데 또 여기 더불어서 선곡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 선곡이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어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유 홍국이 요새 지금 진짜 칭찬이 자자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네. 칭찬이 자자한데 대신 이 게시판에 글은 점점 줄어들고 그 물어뜯어야지 어쩔 수- 물어뜯을 여지를 달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욕 먹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부터 제 차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초코보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름 붙였잖아.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이름을 한 적이 없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뒤에 이렇게 큼직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초보라고. 네. 초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명곡인데 이게 오늘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명곡이 아니라 문득 생각나는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명곡. 문득은 고려를 안 해. 고려를 안 했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 문득 그래도 저 문득 생각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문득 생각나는 거지. 항상 생각하진 않잖아요. 항상 내가 학창 시절에 들려들었던 명곡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요? 네, 보통 하지만 우리 김간지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들으셨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 팝송인데 그래도 이제 저의 오늘의 선곡은 저의 어떤 유년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약간 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선곡 리스트지 않나. 아 나의 역사다. 네,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명곡이라는 거는 결국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역시 김간지다. 선곡이 기가 막히다. 오늘도 역시 물어뜯을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빈틈이 없다.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웅냥이 여러분들에게는. 네. 오늘 게시판 글을 또 줄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선곡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노래부터 음악을 듣는 거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음악이라는 걸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이제 그냥 귀에 흘러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BGM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고 좋구나라고 하면서 찾아 듣기 시작을 했었던 뭔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음악을 듣는다. 그렇죠. 힘을 주나요 그러면은? 음악 아니죠. 귀를 좀 더 쫑긋 세우죠. 귀를 세우나요? 쫑긋 세우면서 뭐 한 곡을 계속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맞아. 이런 앨범을 사러 간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음악적인 활동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군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 서태지 아이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명곡인데 예. 이 널 지우려 해라는 노래가 너를 있어요. 지우려 네, 맞습니다. 해. 이 처음에 이렇게 발라드 같이 뭔가 잔잔하면서 이제 나중에 락적으로 바뀌는 이게 좋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카타르시스를 주는구나 하면서 좀 앨범을 사러 음반사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가슴에 불이 지매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참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식매날을 잊게 한 노래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듣고 올게요. 좋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주변에 이준호 씨랑 양현석 씨 노래 부르는 짧은 구절 한 공간씩 있잖아요. 네. 노래 진짜 못한다. 정말 친구 한 명 잘 만나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또 러프함이 있어야지. 또 러프함이라고요? 네. 아까 같이 욕해놓고 언제 욕까지 하진 않았어요. 예. 못한다 해서 동조했죠. 알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곡이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추억 이야기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대를 좀 공감을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염두한 선곡이었군요. 옥냥이 선곡이에요.
최문영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해철의 안녕이고요. 최문영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듣고 올게요.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하게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자, 이어지는 간지씨 선곡입니다. 패닉의 UFO를 가져와 봤습니다. 패닉 2집이죠. 네. 제 기억에. 2집이었죠. 2집의 그 수없이 많은 명곡들 가운데서 굳이 UFO란 이유는? 저는 이제 이 2집을 사고서 처음 들었을 때 이 UFO를 처음 듣고서 유년 시절에 가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좀 약간 좀 사회 비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사회학적이잖아요, 가사 자체가. 그런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울었어요. 울었어요? 이게 뭔가 되게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 아니 억울한 느낌이 막 들면서 갑자기 막 슬펐어. 그 부분 있잖아요. 이분 살찐 돼지들과 거진 무릎 밑에 맞아요. 단지 무릎 꿇어야 했던.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좋았어. 돌아올 거다. 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죠. 이 하늘을 가른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서 이제 많이 학창 시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좀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운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운동적으로요? 네. 제가 아는 간지 씨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래서 저는 이 학창 시절에 또 이게 최대의 명곡 중에 하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패닉의 UFO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명곡이다. 너무 명곡이네요. 이상호님께서 네. 노래 잘 듣다가 살찐 돼지들이랑 가사 나오니까 갑자기 간지 씨가 예전에 선곡했던 난 뚱뚱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슬퍼졌어요. 이게 진짜 정말 보통 이제 라디오 프로에서 네. 단 한 번의 선곡 때문에 이렇게 한 세 달째 욕 먹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이 댓글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큼 제 선곡이 이상호 씨에게 뇌리에 깊게 박혔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난 뚱뚱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확실히 전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옥량이의 선곡입니다. 김지연 씨예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신청합니다. 친구들이랑 모이면 꼭 이 노래 불렀었어요 하셨거든요. 김지연님께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자, 어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난세 가능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명곡을 선곡을 해보면은 예. 역시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 저도 편하고 제가 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선곡을 하면서 난 뚱뚱해? 아니요. 명곡이 너무 많아요. 명곡? 그럼. 네, 학창 시절에 명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추리는데 힘들었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명곡. 이게 여러 가지로 각별할 거예요. 노래 맞아요. 자체의 네. 어떤 그 완성도도 완성도입니다만 네. 본인들의 추억과 결합해서 더 아련하고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이에요? 저를 이제 락키드로 만들었었던 명곡이죠.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요. 커트 코베인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었죠. 정말 좋아했어요? 네. 비슷하게 입고 다녔나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커트 코베인이 입으면은 빈티지고 너가 입으면 빈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커트 코베인처럼 입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락키드들에게 정말 명곡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너무 좋은 곡이죠. 네. 진짜 옛날 생각 난다 이거 들으니까. 이때 전에 이제 저희가 막 오지 오스본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 메탈은 역시 기타 멋진 기타 솔로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커트 코베인이 이렇게 코드 3개로 그러니까 주구장창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형들이 욕을 했습니까? 그런 지락은 변절이다. 그렇죠. 뭐 이런 그건 얘기 했을 락이 때. 아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네, 이것만한 명곡도 없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Smells Like Teen Spirit 계속 듣겠습니다. 아우 좋다. 이어지는 웅냥이 선곡. 이것도 이번에는 명곡이죠. 예, 간지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하정홍 님이 보내셨는데요. 네. 뉴퀴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돼요. 학창 시절 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 대학생 오빠들 보러 학원을 대학교로 가로질러 다녔어요. 오 그래요. 오. 이 참 한 시대를 풍미한 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대학생들은 그 대학교에서 춤을 췄었나 보네요. 요즘은 잘 안 추지 않습니까? 안 춰요? 안 추죠. 동아리 건물 이런 데서 추지 않나요? 그런 건 이제 또 댄스 동아리 따로 있지 그런가? 않을까요? 예. 연습실을 따로 강의실에서 추진 않지. 근데 이 대학교를 가로질러 갔다는 건 잔디밭에서 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네. 신기하네요. 네. 올인원 세럼 드릴게요. 하정홍님께 네. 올인원 세럼 보내드릴 거고요. 네. 뉴퀴즈 온 더 블락 내한 공연 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 막 속옷 무대에 던지고 막 이래서 막 통탄하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제일 앞서 나갔었네요. 그때 막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네. 어르신들이 막 이 세상 망했다고. 네. 요즘은 락페에서도 속옷 안 던지거든요. 10년인데도 네. 세상은 망하지 않고 네. 그 이후로도 잘 굴러갔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입니다. 이거는 저의 조금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곡인데 아까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웅냥이들을 좀 고려를 해봤지만 이번엔 그래요? 좀 욕심을 내서 림프 비즈킷의 Take a Look Around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어떤 그 기억이 얽혀 있는 건가요? 이제 락키드였었는데 어떤 음악이 제일 강한 음악일까라는 거에 또 이렇게 심취를 해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드코어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거기에 또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또 림프 비즈킷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림프 비즈킷의 최고의 심벌은 이제 그 빨간 모자를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예전에 이제 서태지 씨가 솔로로 울트라매니아 컴백을 했을 때 드럼 치는 사람이 림프 비즈킷이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힙합스러운 외모 이런 패션들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었던 밴드였고. 그러면 간지 씨가 림프 비즈킷 들으면서 하드코어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제가 지나가면서 막 첨바원바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맞나요? 첨바원바 같은 거 듣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친구 음악을 잘 모르네. 첨바원바를 듣고 있어. 언제적 첨바원바를. 근데 이제 테이크 어 룩 어라운드는 그래도 이제 미션 임파서블의 OST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림프 비즈킷의 테이크 어 룩 어라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았습니다. 끝내줍니다. 오늘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플레이리스트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듣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어지는 웅냥이 선곡 우리 간지 씨가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설정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야키다의 야키다. I saw you dancing을 좋지. 신청해요. 저 고등학교 때 내한도 했었고 길거리에서 엄청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정말 까맣게 입고 있었어.
저도 지금 들으면서 우와. 생각났습니다. 예. 야키다. 아 맞아. 지금은 뭐 할까요, 야키다 분들은? 뭐 뭐든지 하시겠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노래도 또 나갈 건데요. 예. 네, 김경철 씨가 보내주신 런던 보이즈 I'm gonna give my heart. 네. 하긴 스텝 바이 스텝이 나갔는데 런던 보이즈의 노래가 또 안 나가면은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또 런던 보이즈 노래 또 자주 틀지 않았었나요? 그랬나? 할렘 디자이어 나온 적 있었나? 아 맞아요. 할렘 디자이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롤라장 얘기를 했었는데 김경철 씨도 롤라장에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롤라장 세대들은 진짜 런던 보이즈 정말 그렇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정훈님께는 커피 쿠폰, 김경철님께는 듀얼 액상 콜라겐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주제로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좀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박종욱님도 그렇고 정기수님도 그렇고 이 주제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너무 좋았나 보네요. 네,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어뜯으려고 해도 이제 이빨이 먹히지 않는. 네. 근데 저도 들으면서도 막 야키다 음악 들으니까 베이스 오브 베이스도 듣고 싶고 또 이 런던 보이스 듣고 있으니까 괜히 이제 그 런던 보이스는 두 명이 한나라한 시에 같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요? 그건 처음 듣는데. 스키 타러 갔다가. 그렇구나. 그 두 사람 생각도 나고 끝까지 되게 열심히 했던 멋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명곡이 또 추억이랑 항상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자, 이 우리 간지 씨 선곡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별을 할 텐데 어떤 곡이죠? 에릭 크랩튼의 체인지 더 월드인데 이게 사실 프로듀스가 베이비 페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랑 에릭 크랩튼이 같이 불렀던 체인지 더 월드.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렇지. 같이 멋진 버전이네. 네, 들어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이제 알아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인사 안 시켜준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사를 빨리 해야 돼서. 자, 간지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체인지 더 월드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서 계시는 풍경 나누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상호님, 오랜만에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기계가 굉장히 신식이네요. 꾸미는 종류도 많고 미용실 저리 가랍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는데 기분이 묘해졌어요. 이토록 그윽하게 식구들 얼굴을 바라본 게 얼마만인지. 다들 건강하게 무탈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또 자주 보는 사이일수록 얼굴 빤히 바라보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사진 찍다가 식구들 얼굴을 정면에서 빤히 오랜만에 바라보게 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주 보면 좋죠? 그쵸?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이라. 근 25년 동안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스티커 사진이라. 근데 그냥 스티커 사진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신형이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이제 20-30년 전이랑? 궁금한데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388 번호 쓰시는 분. 오늘은 혼자서 셀프로 창고문을 회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뿌리는 페인트로 하면은 빠르다고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걸로 칠을 했는데 액체가 마스크랑 안경에서 날라오고 쉽지가 않네요. 가볍게 봤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뿌리는 거 하실 때는 그거부터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바람 불어오는 거. 그래서 보통 밖에서 할 때는 정말 기후가 안정돼 있을 때 하고, 아니면은 바람 불 때는 실내에서 하면서 환기를 확실하게 해놓거든요. 아유, 어떻게 하죠? 뒤처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지영님, 오늘만이라면 내일부터 8박 9일간 휴가예요. 여수에 계신 엄마한테 가는데 요즘 싹 집을 치우고 가야겠죠?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설레면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집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지영님 오랜만에 가셔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싸우세요. 그런 재미가 있죠. 김순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선영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올게요. 아유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전반적으로 그쵸? 이영희님이 신청해 주신 조갑경 이정석의 사랑의 대화까지 듣고 왔습니다. 5329님께서 웅디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5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긴 시간 솔로로 지내면서 죽었다고 믿었던 저의 연애 세포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낀 그 어떤 날보다 소중한 날입니다. 퇴근길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야겠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서로 행복감을 안겨주는 그런 관계군요. 축하드리고 아이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많이 고마워하셔야 돼요. 올인원 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상주님은 여자친구가 권태기가 와서 시간을 갖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또 보내주셔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사연과 좀 상반되긴 하는데 뭐 연애 상대가 권태기가 와서 우리 좀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가져서 뭔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통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연애가 인생을 꼭 더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를 우리 유상준님 마음 한켠에 그 진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아파하지 마세요.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학천님이 이런 분들 계시죠. 아버지가 어딜 가든 어떤 식당을 가도 만족을 못하세요. 외식을 했는데 맛이 변했네, 사장님이 바뀌었네, 계속 투덜거리시고 전에 소고기집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냐 뭐라 하시고 그냥 아들이 사주는 밥 잘 먹었다 고맙다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외식하기 두렵습니다 하셨는데 근데 원래 살아오신 방식이나 태도가 그렇게 굳어지신 거를 아들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게 바뀌겠어요? 못 바꿔요. 댁에서 해드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듣는 그 식당의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댁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또 이제 그 마음 이해해 주셔야죠. 7777님이 신청해 주신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4367님이 신청해 주신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말에도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곡 이수연님의 신청곡입니다.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들으면서 오늘 마감할게요. 이수연님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